예, 알겠습니다. 요런 어떤 오이의 그 상황. 네, 오이가 서로 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상담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네, 애인이 생기고 나서는 깔끔하게 어떤 그렇죠, 정리를 좀. 그 어떤 서로의 이성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그럼요. 한 발짝 멀리서 이제 더 뒤에서 친구로서 바라보는 어떤 예의도 필요하다는 말씀, 선생님께서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5위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바로 이어서 우리 4위를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가보죠. 이 친구인 남녀 사이 어디까지가 진심일까? 4위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요? 4위는요, 바로 단둘이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가 4위입니다. 아니 근데 요거 4위 선생님 네. 어느 경우까지는 좀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우리 이 질문 자체가요, 또는 주제 자체가 이성 친구인데 이성 친구가 정말 맞냐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남의 눈에서 봤을 때 단둘이 있는 게 분위기상 미묘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둘이 이성이 있더라도 너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깔끔해 보이고 되게 뭐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내지는 옆에 누군가가 몇 명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사람들은 안 보이고 저 둘만 뭔가 사인을 하는 것 같다던가, 아니면 둘만 어떤 기류가 흐르는 것 같다, 이런 경우를 보고 예를 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요거는 조금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예? 레나 씨가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평소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유독 철희 씨 말이 많아진 것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코치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왜냐면 또 여성분 두 분 계시다 보니까 이게 저 혼자 좀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청자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성분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어떤 여자의 심리를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그 여자친구한테 이성 친구가 아닌 그냥 친구, 그 친구를 종종 만나서 야, 내가 이런 지금 상황에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종종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차를 만나서 마신다던가 밥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좀 더 서로의 고민이 깊어진다 싶으면은 알코올 음료를 한 잔 마신다던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분위기는 이런 거죠.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토로를 하겠죠. 뭐 나 지금 이 친구 때문에, 내지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 사람 때문에 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걔는 내 마음도 받아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표정이나 제스처가 이렇게 될 거고, 한쪽은 그 부분에서 일단은 듣고 분석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이렇게 듣는다던가, 뭐 심각해봐야 그래 어떡하니 요 정도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딱 요 정도일 거예요. 그 학생회실로 끌려간 문제와와 그 상담 선생님 딱 요 모습으로 보일 거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일 없잖아요. 근데 여기 사위에서 얘기한 건 이런 걸 거죠. 좀 더 둘이 은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러면서 좀 더 속삭이는 듯한 뭐 어떤 약간 서로에 대한 그 탐색, 눈빛이 미묘하게 흘러간다던가, 긴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아닌데 간간히 웃음이 흘러나오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약간은 뭔가 그 시선으로 훑는 듯하다던가, 이런 분위기가 감지될 때 단둘이 있는 게 위험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희 씨가 얘기한 건 상담을 위해서 만난 거니까 그걸 보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친구하고는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거 아마 주변에서도 다 알 겁니다. 그죠? 네, 그렇죠. 제가 또 굉장히 또 불쌍해졌네요. 아니, 근데 진짜 상담을 일주일에 막 여러 번씩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나서. 그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자주 만나서 하는 건 아닌데 상담을 한다는, 얘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서 얘 술 한번 사주려고 했던 게, 아니 벌써 일주일에 한 4-5번이 되면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제 주변에서 서로 친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둘이 복잡한 미묘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스킨십 자체가요. 뭔가 그렇게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어색함이 절대 없고, 그쵸. 스킨십 자체가 되게 익숙한 뭐 그런 두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 안 있어서 곧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킨십의 정도. 배짱을 낀다던가 손을 잡는다던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스킨십일 텐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철희 씨가 가끔 짓궂게 우리 레나 씨한테 뭐 말도 안 되는 스킨십을 하기는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때려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령 남성분이나 여성분이 상대방의 뭐 머리카락이라던가 전반적으로 뭐 좀 흐트러진 모습을 이렇게 좀 살펴주면서 정돈시켜 준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보통 여자들끼리도 팔짱 많이 끼고 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때는 좀 발랄해 보이고 같이 어디 막 걸어가면서 끼는 거니까 분위기상 이건 그냥 여자들끼리 좋아서 팔짱을 끼나 보다 정도인데 약간 남녀가 이상한 또는 미묘한 관계에서 팔짱을 끼면 느긋하게 걷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의 팔짱을 이렇게 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으면서 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약간 감정 표현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스킨십을 좀 자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둘은 친구가 아니고 뭔가 좀 다른 감정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스킨십의 어떤 짙은 농도, 스킨십의 어떤 포메이션, 그렇죠. 이런 것만 따져서 멀리서 봤을 때도 이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절대로 레나 씨한테 그런 스킨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거보다 변태로 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네네. 팔짱을 낄 때 이렇게 끼는 거와 이렇게 끼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네. 거를 저는 루나 선생님 얘기 듣고 알아서 소름이 막 돋았어요. 그죠. 네. 아니 스킨십 많은 스킨십 중에서 그냥 우리가 팔짱 끼면 아 이렇게 끼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것은 친구 사이고 이것은 그 뭔가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기대고 있는 부분이 이게 조금 약간 이성으로서 감정이 있다라는 부분이 비교가 딱딱 기준이 잡히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소름이 빡 돋았어요, 진짜로. 어쩌면은 지금 그 남녀 연인 사이에 네네. 좀 약간 의심 가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요거를 조금 명확히 어떻게 지금 아리까리 하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분명히. 네. 예, 바로 저희 러브코치 문의를 주시면 저희 루나 선생님이 어떤 그 상황과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주신 다음에 명쾌하게 조금 이것은 좀 바람으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아니면 거기까지는 조금 인정이 조금 될 부분 같다라고 좀 명확히 답을 내려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러브코치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이게 그 우정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뭐 이런 주제를 다루다가 요즘 중년의 부부님들 같이 부부 동반으로 모임 상당히 많이 가세요. 산악회 같은 것도 하시고요. 네. 동창회 같은 것도 하시고 같이 하시는데 근데 이상하게 내 남편이 이상하게 내 와이프가 거기 같이 부부 동반하는 사람의 뭐 회장이라는 명목하에 총무라는 명목하에 연락을 너무나도 자주 하시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서 혹시 이게 바람은 아닐까? 혹시 조금 너무 빈번하게 연락 횟수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의심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이 되는데 부부 동반 모임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혹시 아닐 경우에 본인의 체면인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담 사례 많죠? 그래서 좀 그런 고민 상담 사례 중에 제일 많은 게 와이프를 또는 남편을 동창회에 보내야 됩니까? 보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산악회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 물론 되게 억울하시겠지만 그 산악회를 혼자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들 소규모로 정말 운동만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정말 좀 목격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노출된 곳에서도 부부인 줄 알았는데 조금 부르는 호칭이나 이런 게 약간 어색해서 봤더니 그날 처음 만나신 분들끼리 이제 조금 애정 행각을 하시는 걸 목격하신 케이스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는 일들이 많고요. 또 산악회 가신다 그러면 보통은 몰려다니시니까 네. 근처 뭐 어떤 큰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내려오셔서 뭐 식사를 하시거나 쉬실 만한 곳들이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눈이 좀 어느 정도는 오픈돼 있는 곳에서 약간은 좀 이렇게 보기 흉한 모습들이 목격되셔서 그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취급을 당하시는 그런 사례가 사실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다가 이제 발각되셔서 그 산악회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큰 문제 뭐 이렇게 몸싸움 또는 뭐 이렇게 뭐 죽이네 살리네 이런 것까지 나오셨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 사례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 어디를 간다라는 부분 자체에서 약간은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에서 가까이 같이 가는 사람한테 좀 마음을 오픈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친구 개념을 넘어서 뭐 불륜 관계까지 가시는 케이스가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가신다라고 하시는 분을 두신 마음이라면 걱정을 좀 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산을 가신다면서 네, 산은 안 올라가시고 아니 산까지는 가세요. 꼭대기를 안 가셔서 그렇지. 그렇죠. 예. 어떤 정도 그 목표 지점이 없는 그런 산악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좀 순수해서 그런가요? 그 왜 산악회라든가 이런 어떤 그
그 어떤 모임 네. 단체에 가셔서 네. 분명 가정도 있고 그러신데 왜 그렇게 또 다른 만남에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지. 글쎄요. 예. 이제 이 바람이라는 개념 자체는 고대부터 내려온 부분이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일부 일처라는 부분, 이 제도 자체에서 항상 끊임없이 어떤 그 반복적인 그 잘못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해왔는데 잡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런 장소에서 내 가족이 있고 내 아이들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나온 건 아니다. 와서 보니까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잔 먹다 보니까 어느 틈에 그냥 여보자기 하게 됐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럽니까? 처음부터 남의 물건 훔치려고 들어갔던 도둑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본인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런 개념은 아니셨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처음부터 가지 마세요 하기도 좀 모호한 상태라서 아마 반복적으로 문제가 좀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생님께서 어떤 산악회에 관한 어떤 그 문제점과 더불어서 네네. 자, 요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러브코치 오늘 또 전화주신 또 시청자의 사연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그럴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전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자, 저희 오늘 어떤 문제 안고 저희 러브코치에 전화 주셨죠? 저희 언니 때문에 네. 언니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네. 예. 그 남자가 유부남이거든요. 네네. 예. 근데 유부남이었는데 유부남인데 이혼을 했어요. 네. 네네. 근데 그 남자가 이제 언니 말로는 헤어졌다고 하고 이제 안 만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알고 나서 부모님은 반대를 하잖아. 부모님으로서는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됐는데 이제 그분이 그 이혼하신 그분도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로 재혼하셨는데 그 재혼하시고 나서 또 언니가 만난 거예요. 아이고. 그 언니를. 근데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안 만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언니가 이제 일자리를 이제 구해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가서 잘 살고 있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이랑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분이 저희는 걱정이 되는 게 이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 걱정이 되는 게 헤어졌다고 하고 이제 저 시골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분 협박을 했었거든요. 그 저한테도 제가 동생인 저한테 막 문자로 막 같이 내연 관계였던 거를 이제 언니 회사나 이런 데 폭로한다고 아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문자 보내고 저희 고모나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까 고모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저희 고모한테도 막 문자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언니는 왜 갔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해서 같이 산다고는 해도 저희가 가족을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네, 일단 그러면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 언니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특히나 그 네. 남성분께서 조금 협박 아닌 그런 문자도 보내셨기 때문에 더 네. 이렇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언니분이 이 남자분이랑 네.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건지 아니면 언니가 이분과 조금 틀어져서 좀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네. 지금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쵸. 당연히 동생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조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언니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지금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네. 제가 볼 때는 언니가 그렇게 완전히 바보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 상태를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언니가 어차피 네.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언니는 계속 헤어질 거라고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자꾸 만나고 근데 언니 말로는 자기는 이제 서울 와서 같이 살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아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아들까지 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언니를 이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났나 봐요. 네네. 언니가 잘해주니까 이제 이혼을 했고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첫째 부인이 아들은 그 아저씨가 키우고 네. 그 둘째 부인은 낳았던 아는 데리고 간 거예요. 이혼을 하면서. 아이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들이 언니를 계속 찾는다 이러면서 언니한테 계속 연락하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풀밭에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풀밭에서의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일단 그림에서 보면 식사하는 모습으로 잘 안 보이고요. 나체의 여인들과 그 신사들이 같이 뭔가 좀 은밀한 모임을 하는 것 같은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마치 산악회의 어떤 약간 잘못된 풍경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림이라 이 그림 자체를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겁니다. 아마 그 남자분이요. 네. 좀 짐작입니다만 언니 말고도 아마 또 다른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분이 아닐까. 그렇겠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약간 바람둥이 느낌? 왜냐면, 그 두 번째 재혼을 하면서도 저희 언니를 만났으니까, 약간 바람둥이 느낌이랄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면 아마도 지금 언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성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언니가 그걸 눈치 못 챌 만큼 바보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남녀 간의 관계는 아마도 티가 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언니가 눈치를 채면 알아서 수습하고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언니가 바보가 아니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동생이나 가족분들이 모르는 척하고 수습하고 나오신 다음에 그냥 조금 받아주시고 그때 가서 위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요? 지금은 언니를 좀 믿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러브코치에서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TV 켜놓으신 것 같거든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지금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TV랑 전화 동시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혹시 방송을 보시고 계시면 TV를 끄시고 저희와 같이 대화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상태가 보내지가 좀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다시 연결이 되면 그때 저희가 계속해서 연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요즘에 돌싱이라고 해서 네네. 결혼을 한번 하시고 헤어지고 이제 다시 싱글로 돌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데 또 그분들이랑 만남을 꿈꾸시고 같이 결혼을 해서 잘 사시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이 문제라던가 그쵸. 전 남편이나 전 부인과 함께 연결이 계속 되면서 만나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서 좀 사랑을 꿈꾸시고서 고민 상담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혼을 했던 사실이 있더라. 이런 것도 되게 요새 흔한 사연이고요. 일단 가장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가정하고는 완전하게 정리가 돼야 내 가정하고 내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가정하고 제대로 집중이 돼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텐데 뭔가 이게 내가 지금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위에 지금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감정들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다가 포기하시고 이제 본인이 만난 좋은 사람을 다시금 놓고 또 새로운 그런 어떤 사람을 찾아서 움직이시는 그런 케이스도 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은 내가 만났던 사람은 정리하기가 쉬운데 자식들은 안 그렇잖아요. 헤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자녀분들에 대한 거를 아예 법적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래도 역시 마음에 남는 것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뭐 상황적인 아픔보다도 심정적인 아픔 때문에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또는 예전 케이스에서는 일단 헤어지고 나서 아이를 20년 가까이 안 보셨는데 그래도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동안 안 보고 살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다시 찾아도 될지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면 아이들이 받아줄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심정적인 부분도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본인 혼자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 더 이상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선생님이 정말 말씀해 주시는 어떤 그 고민 그 시청자들이 안고 계신 게 정말 드라마예요. 드라마가 곧 인생이고 인생이고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자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게 끝나면은 참 해피엔딩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정말 나중엔 막장 드라마로 어떤 결론이 기도 하거든요. 예. 정말 저희 그 러브코치에서는 이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전반에 관한 모든 고민이 좀 아름답게 끝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응원해드리고 또 힘써드리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지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대본이나 각본은요 끝자락에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케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그 작가가 본인이 되는 거죠. 드라마를 직접 본인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는 주인공은 본인 스스로시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저희 러브코치가 여러분에게 명확한 판단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러브코치 잠시 저희가 1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주무시지 마세요. 예, 고정해 주시고 잠시 후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